이런 꼰매기가 사장이라고? 그럼 네가 직접 그만두게 해봐봐. 좋아요? 임원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세아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변호사님, 지금부터 절차 시작해 주세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합니다. 안건은 이사 해임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퇴직시켜 드리겠습니다. 6개월 전 아버지를 잃은 18살 여고생. 교복 위에 내려앉은 대표이사의 무게에 원칙으로 맞선 소녀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과연 이 소녀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으로 찾아가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세아 사장님, 지금 결제가 필요합니다. 수업 중인데요. 바로 오셔야 합니다. 임원들이 전원 대기 중입니다. 서울 강북의 한 사립고등학교 3학년 5반 교실이었습니다. 오후 3시 경제 수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칠판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선생님은 판서를 하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노트에 필기를 하거나 졸거나 딴짓을 했습니다. 창가 맨 뒤 자리 정세아는 노트에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색 블레이저 교복을 단정하게 입었고 머리는 단발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그녀의 책상 모서리에는 다른 학생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사 명함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세아는 재빨리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본사 비서실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세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업 중에 연락이 온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분명했습니다. 세아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쳐다봤습니다. 정세아? 세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 세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메고 교실 뒤쪽 문으로 나갔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세아는 복도 끝으로 걸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비서실입니다. 차분하지만 긴박한 목소리였습니다. 세아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사장님 출석이 필수라고 합니다. 세아는 당황했습니다. 지금요? 수업 중인데 비서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최도연 전무님께서 강력히 요구하셨습니다. 안 오시면 안 된다고 세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고 세아는 잠시 복도 창문을 내다봤습니다.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뛰고 웃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도 저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세아는 단순한 고등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중견 건설자재 유통업체 태광산업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아버지가 6개월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유일한 혈육인 세아에게 회사가 넘어왔습니다. 아버지 정진수는 30년 전 작은 철물점으로 시작해서 태광산업을 키워냈습니다. 성실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엄격했지만 공정했고 거래처와는 신뢰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회사는 꾸준히 성장했고 지금은 연 매출 500억 원 규모의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아는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지분 전부를 세아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세아가 원칙을 지킬 줄 안다. 믿는다. 세아는 그 문장을 읽고 울었습니다. 책임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임원들은 처음에는 공손했습니다. 사장님, 학업에 집중하십시오. 저희가 회사를 잘 운영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보고는 줄어들었고 중요한 결정에서 세아는 배제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면 형식적으로 대했고 의견을 내면 무시했습니다. 세아는 느꼈습니다. 임원들이 자신을 진짜 대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미성년자, 어린애, 땜빵 사장 정도로 여긴다는 것을. 하지만 세아는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맡긴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세아는 교복 재킷 단추를 잠갔습니다. 가방을 단단히 메고 학교를 나섰습니다. 정문을 지나며 경비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벌써 가니? 세아가 대답했습니다. 네, 급한 일이 생겼어요. 경비 아저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 앞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강남으로 가주세요. 택시는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세아는 가슴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작은 경영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고 작은 수첩이었지만 세아에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40분쯤 달려 강남 테헤란로에 도착했습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태광산업 본사가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세아는 택시비를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건물 입구로 걸어가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로비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천장은 높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세아는 그 사이를 걸었습니다. 교복 차림의 학생이 이곳에 있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사람들이 세아를 쳐다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 약간의 경멸, 그리고 동정.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태광산업 본사가 있는 층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공손했지만 긴장된 목소리였습니다. 세아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임원들이 전원 대기 중입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세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안건은? 들어가시면 아실 겁니다. 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아는 복도를 걸어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임원들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가슴 주머니를 다시 한번 만졌습니다. 수첩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 세아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든 원칙대로.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대화가 멈췄습니다. 긴 테이블 주변에 임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이었고 나이는 40대에서 50대였습니다. 상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세아의 자리였습니다. 세아가 들어서자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누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아는 아무 말 없이 상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복 차림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정장 속에 교복 하나. 맨 오른쪽에 앉은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무 최도연이었습니다. 50대 중반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거만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늦으셨네요, 사장님. 목소리에는 비꼼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아가 대답했습니다. 학교에서 바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도연이 웃었습니다. 학교요? 그래, 사장님은 아직 학생이시죠? 다른 임원들도 웃었습니다. 세아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최도연 옆에 앉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상무 남태준이었습니다. 40대 후반 검은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맸습니다. 사장님, 교복으로 임원회에 참석하시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세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급하게 연락받아서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다, 급하다. 회사 경영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아는 참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도연이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오늘 안건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세아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제목은 대표이사 업무 수행 능력 검토 및 자진 사임 권고였습니다. 세아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세아가 미성년자이고 학업 중이라 대표이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자진 사임하는 것이 회사와 본인 모두를 위해 좋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세아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오늘 안건입니까? 최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세아가 물었습니다. 제 동의 없이요? 남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사장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이건 권고입니다. 물론 거부하실 수도 있지만 그는 말을 흐렸습니다.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거부하면 더 불편해진다는 것. 세아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최도연이 비웃었습니다. 근거요? 사장님, 지난 6개월간 회의 참석률이 30%도 안 됩니다. 결제 서류는 대부분 저희가 대신 처리했고요. 세아가 반박했습니다. 회의 시간이 대부분 수업 시간과 겹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제는 제가 직접 했습니다. 최도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변명입니다. 회사 경영은 학교 숙제가 아닙니다. 다른 임원 하나가 말했습니다. 재무이사 김성훈이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주들도 불안해합니다. 미성년자가 대표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세아가 물었습니다. 어느 주주입니까? 김성훈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여러 주주들이 세아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불안해한다고 했습니까? 김성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도연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사장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학업에 집중하시고 회사는 우리에게 맡기십시오. 세아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맡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최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잘 운영하죠. 저희가 이 회사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사장님보다 회사를 더 잘 압니다. 세아는 그 말을 듣고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급하게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6개월간은 그냥 두더니 갑자기 오늘 사임을 요구하는 것. 뭔가 숨기려는 것이 있는 게 아닐까. 남태준이 펜을 세아 앞으로 밀었습니다. 사장님,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조용히 마무리하시죠. 서류 하단에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자진하여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합니다. 세아는 펜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임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기대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린애 하나 정리하는 건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아는 펜을 들었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세아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펜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서명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최도연이 물었습니다. 왜죠? 세아가 대답했습니다. 이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률 자문도 받아야 합니다. 최도연이 비웃었습니다. 법률 자문? 사장님, 이건 법적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의 문제입니다. 세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습니다. 남태준이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나오시면 어렵습니다. 우리도 방법이 있습니다. 세아가 물었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남태준은 대답하지 않고 최도연을 쳐다봤습니다. 최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생각 잘하십시오. 다음 이사회까지 답을 주셔야 합니다.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세아는 자리에 앉은 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임원들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도연이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적이 아닙니다. 사장님을 위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세아는 혼자 남았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세아는 테이블 위의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자진 사임 권고. 세아는 그 서류를 집어들고 천천히 찢었습니다. 찢어진 종이가 테이블 위에 흩어졌습니다. 세아는 가방을 메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세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세아는 무섭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보일 수 없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무시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사를 나온 세아는 다시 택시를 탔습니다. 하지만 학교로 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수업은 끝난 시간이었습니다. 택시는 강북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자 조용한 거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집은 항상 이렇게 조용했습니다. 세아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임원들의 조롱, 사임 강요, 협박. 모든 것이 계획된 것 같았습니다. 세아를 몰아내려는 계획. 하지만 왜? 단순히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세아는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아버지의 냄새가 났습니다. 방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책장에는 경영 서적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세아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개인 물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년필, 명함, 그리고 작은 수첩. 세아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검은 가죽 표지에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가 빼곡했습니다. 화려한 경영 철학이 아니라 현장 메모들이었습니다. 날짜, 장소, 만난 사람, 대화 내용. 아버지는 모든 것을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세아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협력사 미팅 기록, 직원 면담 내용, 현장 점검 메모. 그러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숫자만 보지 마라. 숫자를 만드는 과정을 보라. 세아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결과만 보지 말고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 세아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뒷부분에 주의 인물이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 아래 몇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도현, 남태준, 김성훈. 오늘 회의에 있던 임원들이었습니다. 각 이름 옆에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최도현 마이너스 정산 지연 반복, 특정 협력사 편향 의심, 남태준 마이너스 외주단가 부풀림 정황, 확인 필요, 김성훈 마이너스 리베이트 소문, 증거 불충분. 세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의 문제를. 하지만 왜 조치하지 않았을까? 아마 증거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조치하려던 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일까? 세아는 더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최근 날짜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외부 감사 필요, 내부 단독 조사 위험, 세아에게 전달. 세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이 수첩을 남긴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라고. 세아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세아는 눈물을 닦고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임원들이 왜 급하게 사임을 강요했는지. 그들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아가 발견하기 전에 몰아내려 한 것입니다. 세아는 결심했습니다. 감정으로 맞서지 않겠다. 절차와 증거로 맞서겠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숫자가 아니라 과정을 보겠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겠다. 세아는 수첩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신뢰했던 사람 찾기. 두 번째, 증거 확보. 세 번째, 법률 자문 받기.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아는 책상 앞에 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이 아니라 회사를 지키려는 대표처럼.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세아는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게요. 꼭 지킬게요. 다음 날 아침 세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세운 계획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아버지가 신뢰했던 사람을 찾는 것. 세아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메모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여러 이름이 나왔지만 한 이름이 특히 자주 등장했습니다. 오지연 격리부장. 아버지는 그녀에게 중요한 일을 자주 맡겼던 것 같았습니다. 세아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가 받았습니다. 네, 사장님. 세아가 물었습니다. 오지연 격리부장님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비서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연락처를 받은 세아는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연결됐습니다. 네, 오지연입니다.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세아가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 정세아입니다.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사장님? 세아가 대답했습니다. 네. 혹시 오늘 점심시간에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회사가 아닌 곳에서요. 오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세아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지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세아가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세아는 서둘러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약속 시간은 정오였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오지연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세아가 다가가자 오지연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세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세아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부장님, 아버지가 생전에 부장님을 많이 신뢰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지연이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은 좋은 분이셨습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세아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거 아시나요? 오지연이 수첩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수첩 어떻게? 세아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방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장님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세아는 수첩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오지연은 아버지의 글씨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회장님 필체네요. 세아가 말했습니다. 부장님,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회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알아야 합니다. 오지연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문제가 있습니다. 회장님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세아가 물었습니다. 어떤 점들이요? 오지연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주 정산이 자꾸 지연됩니다. 특정 협력사만 반복적으로요. 그리고 단가도 이상합니다. 시장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아가 물었습니다. 얼마나요? 오지연이 대답했습니다. 평균 15에서 20% 정도요. 작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누적되면 상당합니다. 세아는 메모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오지연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납품 검수 기록과 정산 금액이 안 맞습니다. 실제로 납품된 양보다 많이 정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아가 물었습니다. 누가 승인합니까? 오지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최도연 전무님과 남태준 상무님입니다. 세아는 예상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오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정리해뒀습니다. 세아는 놀랐습니다. 정리했다고요? 오지연이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자료들을 세아에게 전해달라고요. 세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지연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USB와 출력본입니다. 세아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증거의 무게였습니다. 부장님,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지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사장님은 학생이셨고 임원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아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저를 믿으십니까? 오지연이 세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회장님이 믿으신 분이니까요.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믿음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지연은 회사 내부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임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누가 누구와 가까운지, 어떤 압박이 있었는지. 세아는 모든 것을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부장님, 혹시 다른 사람 중에 도와줄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오지연이 생각했습니다. 영업팀에 박준호라는 신입이 있습니다. 정직하고 용기 있는 친구입니다. 세아는 그 이름도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임원들이 눈치채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도 20년 넘게 이 바닥에서 일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세아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세아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서 자료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세아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엑셀 시트, PDF 문서, 스캔 이미지. 오지연이 정말 꼼꼼하게 정리해뒀습니다. 세아는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외주 정산 내역, 단가 변경 기록, 결제 로그. 모든 것이 패턴을 보였습니다. 특정 협력사가 반복적으로 혜택을 받았고 특정 임원들이 반복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세아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최도현과 남태준이 있었습니다. 세아는 노트에 계획을 적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있습니다. 다음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임원들이 먼저 알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습니다. 세아는 아버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문장을 읽었습니다. 외부 감사 필요, 내부 단독 조사 위험. 세아는 이해했습니다.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아는 내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법률 자문 받기, 박준호 만나기, 그리고 다음 이사회 준비하기. 세아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맞서 싸울 것입니다. 원칙대로 증거로. 다음 날 세아는 학교 수업을 일찍 마치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쯤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이었습니다. 세아는 일부러 이 시간을 택했습니다. 임원들이 외부 미팅으로 자리를 비운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아는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영업팀 박준호 사원 계십니까? 비서가 확인하고 대답했습니다. 네, 사무실에 계십니다. 세아가 말했습니다. 잠깐 뵙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사내 식당에서요. 10분 후 세아는 사내 식당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시간이라 식당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준호였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였고 정장을 입었지만 아직 어색해 보였습니다. 신입티가 났습니다. 그는 두리번거리다 세아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세아가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저를 왜 세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지연 부장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정직하고 용기 있는 분이라고요.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신입입니다. 세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부장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닐 겁니다. 세아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사원님, 회사에서 이상한 점 느낀 적 없으십니까? 준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세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준호가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현장에서 소문이 많습니다. 임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요. 세아가 물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준호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협력사 담당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정산이 늦게 나온다고, 계약 조건이 자꾸 바뀐다고. 그런데 특정 업체들은 항상 우대받는다고 합니다. 세아는 메모했습니다. 어느 업체입니까? 준호가 몇 개 이름을 댔습니다. 세아는 그 이름들을
어젯밤 본 자료에서 확인한 바로 그 업체들이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불안해합니다. 반대 의견을 내면 좌천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선배들이 지방으로 발령났습니다. 세아가 물었습니다. 왜 반대했습니까?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부당한 지시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검수를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가라든지 서류를 조작하라든지. 세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선배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이상한 걸 봤습니다. 세아가 물었습니다. 뭘 보셨습니까? 준호가 말했습니다. 납품 수량과 청구서가 안 맞았습니다. 실제로는 100개가 왔는데 청구서에는 120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상사에게 물어봤더니 그냥 넘어가라고 했습니다. 세아는 그것이 바로 증거 자료에 나온 패턴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사원님, 그 일을 기록해 두셨습니까?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뭔가 이상해서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세아는 준호가 생각보다 영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진 아직 있습니까? 준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화면에는 납품서와 청구서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 수량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세아가 말했습니다. 박사원님, 이 사진들 저에게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러면 불이익 받지 않을까요? 세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는 즉시 사진들을 세아에게 전송했습니다. 세아의 휴대폰이 연속으로 진동했습니다. 6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세아가 물었습니다. 박사원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신입인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준호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정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저를 뽑아주셨습니다. 면접에서 정직하게 일하겠습니다라고 말했고 회장님은 그 말 믿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세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정직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세아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회사를 바로잡겠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계획이 있으십니까? 세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임원들이 눈치채면 증거를 없앨 겁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세아가 말했습니다.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익명으로라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주세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오지연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세아가 손짓해 부르자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준호 씨도 함께 있네요. 세아가 말했습니다. 부장님도 앉으세요. 함께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오지연이 앉자 세아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팀입니다. 부장님은 증거 자료를, 준호 씨는 현장 증언을, 저는 법적 절차를 맡겠습니다. 오지연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사실과 원칙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지연이 물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뭡니까? 세아가 대답했습니다.
법률 자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임시 주주총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준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주주총회요? 세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오지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위험합니다. 임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세아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옳은 방법입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세 사람은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역할을 분담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비상 연락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세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회사를 위한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지연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세아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이틀 후 세아는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자문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에 위치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세아는 접수처에서 예약을 확인하고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이태경 변호사, 50대 후반의 신사였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안경을 쓴 그는 온화하지만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세아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정 회장님 이후 처음 뵙네요. 세아가 인사했습니다. 변호사님, 찾아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태경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전화로 대략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요? 세아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USB, 출력 자료, 준호가 보내준 사진들, 회사 임원들의 비리 정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이태경은 자료를 받아 천천히 검토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상당히 조직적이네요. 세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이태경이 물었습니다.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세아가 설명했습니다. 경리부장과 현장 직원이 모은 것입니다. 모두 합법적으로 확보한 자료입니다. 이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다행입니다. 이태경은 계속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외주 정산 내역, 단가 변경 기록, 결제 로그, 납품서와 청구서 불일치 사진, 모든 것이 패턴을 보였습니다. 특정 협력사, 특정 임원, 반복적인 승인. 이태경이 말했습니다. 핵심은 큰 금액 한 방이 아니라 작은 예외들의 누적이군요. 영리합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빼내면 눈에 띄지만 조금씩 여러 번 나누면 눈치채기 어렵죠. 세아가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이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배임, 횡령, 문서 위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세아가 재촉했습니다. 이태경이 설명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려면 경찰이나 검찰 조사가 필요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갑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세아는 이미 생각해둔 답이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 절차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형사 고소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요. 이태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럼 임시 주주총회 방식을 추천합니다. 이태경은 절차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사회를 소집해 안건을 상정합니다. 임원 해임 및 감사 강화 안건이죠.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표결합니다. 세아가 메모했습니다. 이태경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해상충입니다.
본인과 관련된 안건에는 표결할 수 없습니다. 최도현, 남태준 같은 당사자들은 표결권이 제한됩니다. 세아가 물었습니다. 그럼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태경이 계산했습니다. 사장님이 지분 60%를 보유하고 계시죠? 충분합니다. 나머지 40%는 소액주주들인데 이 증거를 보면 사장님 편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아는 안도했습니다.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태경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를 법적 형식에 맞게 정리하고 증인 확보하고 절차상 하자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세아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이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정 회장님이 신뢰하신 분이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비리는 반드시 정리돼야 합니다. 이태경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증거 자료를 정식 보고서로 만들겠습니다. 회계사와 협력해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법률 검토 의견서도 첨부하겠습니다. 세아가 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태경이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이면 됩니다. 그동안 사장님은 주주 명부를 확보하시고 소액주주들에게 사전 안내를 준비하십시오. 세아는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이태경이 주의 사항도 알려줬습니다. 임원들이 눈치채면 증거인멸을 시도할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협박이나 회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흔들립니다. 저는 원칙대로 할 겁니다. 이태경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 회장님 딸답습니다. 회장님도 그런 분이셨죠. 회의를 마치고 세아는 법무법인을 나섰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계획이 구체화됐습니다. 세아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오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장님, 추가 자료 준비됐습니다. 내일 전달드리겠습니다. 세아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준호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직원 5명이 익명 증언 동의했습니다. 서면으로 정리 중입니다. 세아는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원보호 철저히 해주세요. 세아는 책상 앞에 앉아 전체 그림을 그렸습니다. 증거 자료는 확보됐고 법률 자문도 받았고 증인도 준비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이었습니다. 세아는 아버지 수첩을 펼쳤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숫자만 보지 마라. 과정을 보라. 세아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네, 아버지. 저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과정을 바로잡을 겁니다. 일주일 후 다시 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세아는 학교를 일찍 나와 본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교복이 아니라 정장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블레이저에 흰 셔츠,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올렸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세아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세아는 아무 말 없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옆에 놓고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최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정장 차림이시네요. 좋습니다. 비꼬는 투였지만 세아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최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지난번과 같습니다. 사장님 자진 사임건입니다. 최도연은 다시 서류를 세아 앞으로 밀었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서류였습니다. 대표이사 자진 사임서, 펜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남태준이 거들었습니다. 사장님,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일주일 드렸는데 아직도 결정 못 하셨습니까? 세아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아요. 세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최도연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럼 서명을. 세아가 말을 끊었습니다. 잠깐만요. 세아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최도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세아가 대답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겁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네, 이태경입니다. 세아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정세아입니다. 지금 임원회의 중입니다. 스피커폰으로 연결했습니다. 이태경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네, 사장님. 준비됐습니다. 최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세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전무님. 들으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최도연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앉았습니다. 이태경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정도의 이태경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정세아 사장님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태경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법 제360조에 따라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합니다.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사 해임. 둘째, 감사 강화. 셋째, 내부 통제 시스템 개편. 남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이사 해임? 무슨 근거로? 이태경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배임 및 횡령 혐의입니다. 증거 자료는 주주총회에서 공개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김성훈이 물었습니다. 증거요? 무슨 증거입니까? 세아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외주 정산 조작, 단가 부풀리기, 납품 수량 불일치, 모두 증거가 있습니다. 최도연이 비웃었습니다. 허튼 소리 말아요. 그런 건 없어. 세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없다고요? 그럼 설명해 보세요. 왜 특정 협력사만 단가가 시장가보다 20% 높습니까? 세아는 구체적인 숫자를 댔습니다. 어사철근 단가, 시장가 톤당 80만 원인데 구매가는 96만 원. 비사시멘트, 시장가 포대당 5천 원인데 구매가는 6천 원. 모두 전무님과 상무님이 승인하셨죠. 최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태준이 변명했습니다. 그건 품질 차이 때문입니다. 세아가 반박했습니다. 품질 차이요? 같은 제품인데요? 그리고 왜 검수 기록과 정산 수량이 다릅니까? 세아는 준호가 찍은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납품서에는 100개, 청구서에는 120개, 차액 20개는 어디 갔습니까? 남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태경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상법 제380조에 따라 이해상충 임원은 표결권이 제한됩니다. 최도연 전무, 남태준 상무, 김성훈 이사는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할 수 없습니다. 최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음모야. 날조된 증거야. 세아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날조요? 그럼 회계 감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외부 감사 기관에서 전수조사하면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이태경이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는 2주일 후 개최됩니다. 소환장은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출석하시길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세아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임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제가 물러나는 게 아닙니다.
규정 위반이 정리되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세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뵙겠습니다. 세아는 가방을 들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최도연이 소리쳤습니다. 후회할 거야. 세아는 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복도를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세아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넘었습니다. 2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세아는 주주총회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이태경 변호사는 증거 자료를 정식 보고서로 만들었습니다. 회계사와 협력해 금액을 정확히 산정했고 법률 검토 의견서도 첨부했습니다. 오지연은 추가 자료를 계속 제공했습니다. 3년치 거래 내역, 결제 로그, 이메일 기록, 모든 것이 패턴을 증명했습니다. 준호는 현장 직원 6명의 익명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서면으로 정리해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세아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장소는 본사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의자가 50개 놓여 있었고 앞쪽에는 단상과 스크린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세아는 단상 옆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1명, 2명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주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소액 주주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협력사 대표들, 초기 투자자들, 직원 주주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임원들도 들어왔습니다. 최도현, 남태준, 김성훈. 그들은 맨 뒤쪽에 앉았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서로 속삭이며 뭔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태경 변호사도 도착했습니다. 그는 세아 옆에 앉으며 속삭였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세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태경이 격려했습니다. 잘하실 겁니다. 진실은 이깁니다. 정각 오전 10시 주주총회가 시작됐습니다. 세아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50여 명의 시선이 세아에게 쏠렸습니다. 세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광산업 대표이사 정세아입니다. 세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린 자리입니다. 세아는 준비한 원고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주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고객, 직원, 주주의 신뢰가 회사의 자산입니다. 신뢰 없이는 어떤 회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둘째, 절차 위반은 성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매출이 높아도 과정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셋째,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편이 핵심입니다.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아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아는 이태경을 쳐다봤습니다. 이태경이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외주 정산 내역이었습니다. 날짜, 업체명, 금액, 승인자, 모든 것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특정 협력사에 대한 정산 기록입니다. 시장가보다 평균 18%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단가 비교표였습니다. 같은 제품을 다른 협력사에서 구매한 가격과 비교했습니다. 어사는 톤당 80만 원 하지만 우리는 96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차액은 어디로 갔을까요?
세 번째 슬라이드는 납품 수량 불일치 사진이었습니다. 준호가 찍은 그 사진들이었습니다. 납품서와 청구서가 다릅니다. 실제로는 100개가 왔지만 청구서에는 120개로 되어 있습니다. 주주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누가 승인했습니까? 세아가 대답했습니다. 최도연 전무와 남태준 상무입니다. 시선이 일제히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최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날조야. 믿지 마세요. 세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날조가 아닙니다. 모든 자료는 회사 내부 시스템에서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공증받았습니다. 이태경이 일어나 설명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정도의 이태경 변호사입니다. 이 자료들은 모두 적법하게 확보됐고 외부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위조나 변조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오지연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세아가 소개했습니다. 경리부장 오지연입니다. 직접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지연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20년간 이 회사 격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정 회장님 생전부터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의 압박으로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오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자료를 세아에게 전해라. 저는 그 부탁을 지켰습니다. 오지연은 구체적인 패턴을 설명했습니다. 어떤 협력사가 우대받았는지, 어떤 승인이 규정을 벗어났는지, 얼마나 누적됐는지. 숫자는 명확했고 패턴은 반복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준호가 올라왔습니다. 세아가 소개했습니다. 영업팀 박준호 사원입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신입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상한 점들을 봤습니다. 준호는 직원들의 증언을 요약했습니다. 익명으로 제공된 6명의 진술서였습니다. 반대하면 좌천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서류 조작 지시도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두려워했지만 말할 곳이 없었습니다. 주주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한 주주가 물었습니다. 총 피해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태경이 대답했습니다. 3년간 약 12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12억 원.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주주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세아가 대답했습니다.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방법을 제안합니다. 세아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재발 방지 시스템 개편안이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첫째, 독립감사위원회 신설.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분기마다 감사합니다. 둘째, 협력사 선정 프로세스 투명화. 경쟁 입찰 의무화하고 결과를 공개합니다. 셋째, 내부 제보 시스템 구축. 부당한 지시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세아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넷째, 임원 평가 기준 변경. 매출뿐 아니라 윤리 준수도 평가합니다. 다섯째, 전 직원 윤리 교육. 연 2회 의무 교육을 실시합니다. 한 주주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임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아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해임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형사고소는 협조 여부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표결 시간이 왔습니다. 이태경이 안건을 낭독했습니다. 안건 1, 최도연 이사 해임. 안건 2, 남태준 이사 해임. 안건 3, 김성훈 이사 해임. 안건 4, 감사위원회 신설. 안건 5, 내부 통제 시스템 개편.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주주들이 하나씩 투표용지를 작성했습니다. 당사자인 최도연,
남태준, 김성우는 표결할 수 없었습니다. 개표가 진행됐습니다.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안건 1 찬성 92%, 가결. 안건 2 찬성 95%, 가결. 안건 3 찬성 88%, 가결. 안건 4 찬성 98%, 가결. 안건 5 찬성 96%, 가결. 모든 안건이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최도연은 고개를 떨구고 앉았습니다. 남태준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김성우는 회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세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주주들이 하나씩 세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회장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세아는 일일이 인사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지영과 준호도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아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경이 마지막으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 회장님이 옳았습니다. 사장님은 원칙을 지킬 줄 아는 분입니다. 세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고 세아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끝났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세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세아는 가방에서 아버지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세아에게 전달. 세아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했어요. 회사 지켰어요. 다음 날 세아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교복을 입고 교실에 앉았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세아야, 어디 아팠어? 며칠 안 보였잖아. 세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응, 좀 바빴어. 친구가 또 물었습니다. 괜찮아? 세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썼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세아는 노트를 펼쳐 필기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학생처럼. 하지만 세아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는 것을, 책임은 무겁지만 원칙을 지키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점심시간 세아는 혼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세아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 후 태광산업은 새로운 체제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독립감사위원회가 구성됐고 협력사 선정은 투명하게 진행됐고 내부 제보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직원들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세아는 여전히 대표이사였지만 일상 업무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습니다. 세아는 학업에 집중하며 중요한 결정에만 참여했습니다. 균형을 찾은 것입니다. 어느 날 세아는 아버지 무덤을 찾았습니다. 꽃을 놓고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잘 돌아가고 있어요. 원칙대로 하니까 직원들도 행복해 보여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세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표가 아니라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숫자가 아니라 과정을 보는 사람으로요. 아버지처럼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세아는 평화로웠습니다. 싸움은 끝났고 원칙은 지켜졌고 회사는 바뀌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